보십시오. 오늘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윤석열, 홍석현과 심야회동. 야, 심지어 점쟁이, 역술가까지 대동했다. 낭만적이더라. 아 잠깐만 이게 난 그게 지금부터 코미디가 될지 어마어마한 호러가 될지 호러물이에요. 호러가 될지 호러물. 어떨지 몰라.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이 이게 언론사 사주 만난 게 처음이 아니죠. 예. 저 방 씨도 만났고요. 조선일보.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게 된 건데 일개 법무부의 외청장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사주들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니? 뭐 일단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이따가 이제 가십으로는 역술가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점집 좋은 데 있어? 아유, 도대체 제가 왜- 잘 알고 있는 왜 그랬는지 가서 좀 물어보게. 윤석열 상이 어떻게 될 상인가 나도 좀 궁금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 홍석현 이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가의 그 분들이 굉장히 역술인들을 선호합니다. 알다시피 그 유명한 성공시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이 손 안에 뭐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거기다 갑자기 탁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손금이 재물운이 하늘로 뻗쳤군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병철이 사람 뽑던 장면이에요. 예. 옆에 그 관상가하고 이렇게 손금 이런 걸 갖다 보게끔 하고 사주를 보게 해서 사람을 뽑았던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 이병철 때부터 이 삼성가에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홍석현 씨도 그렇게 관상을 갖다가 보길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순위를 끼고 봐서 투자할까 말까를 갖다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따가 다시 한번 특집을 한번 해볼게. 예. 내가 그쪽 그걸 좀 알아. 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를테면 이게 2018년 서울중앙지검을 장일 때 일종의 이제 사주 투어 같은 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궁금한 게 일단은 수사 대상의 당사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 수사하고 홍석현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삼성 엑스파일 때 이미 홍석현 회장의 활약상은 나온 바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삼성 그 바이오 난리 쳤을 때 하필이면 그날 그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 인사동에 오래된 인연을 찾아서 형형 부르던 술이 만취된 윤석열이 들어오고 그 뒤에 관상가를 도당했던 또 언론사가 아니죠. 이 양반은 메가박스를 포함해서 45개 회사 이상이 되는 중앙홀릭스 회장입니다. 이 양반이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아주 자생하게 소상하게 나오죠. 소주 한 병에 맥주 7병 가지고 섞어가지고 폭탄주 갖다 만들어서 먹고 노래 부르고 아베 마리아의 뭐에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 팝송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며? 그러니까요. 팝송을 좋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냥 노래 부르다가 형해 뭐 이러는데 얘긴 거의 안 하고 이미 취해서 왔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홍석현은 관상 보면서 제가 어느 만큼 클까? 과연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다 접어두면서 우리가 누가 누굴 만날 때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남자들이 보통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첫 번째 잠깐만. 그때 홍석현과 윤석열이 만난 날짜가 삼바가 고발된 날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11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죠. 세상 모든 일이 어떻게 이런 식의 기가 막힌 우연이 있단 말입니까? 그냥 삼바가 그렇게 됐을 때 이재용이 가서 자기 엄마한테 안 그랬겠어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JTBC가 이렇게 날 죽일 거야 진짜? 외삼촌이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럼 실제로 그런 얘기 생각난다. 했다는 게 네.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 그 다음에 뭐 삼성 그 광고를 갖다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랬다며. 그러니까 수사의 총책임자를 이해 당사자인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불법이에요. 불법이지 이게 이해충돌인데. 그냥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저녁 때 뭐 현대가나 롯데가나 그러네. 이렇게 누굴 만났다고 쳐보죠. 언론이 어떻게 다룰까? 조국 아니야 장관도 한번 봐봐. 현대가나 이런 데 아니야. 그냥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채널A의 수사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동아일보의 사주를 만나고 있는 거야. 사주도 아니고 본부장급만 내려가도 쌩 난리가 났을걸요. 옷 벗어라고 난리가 나겠죠. 이번에 그 고발당했던 월간조선 출신 유튜버 무종창. 무종창인가 그 사람이 했던 가짜뉴스가 조국 장관이 박근혜 그
판사를 만났다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얘네들이 완전 특종이었고 난리를 쳤지만 가짜뉴스로. 엄청나게 지랄을 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이 또 혹시나 법무부 장관일 때 묘하게 수사가 얽혀 있는데 홍석현을 만난다든지 뭐 방 씨를 만나다든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나라가 뒤집어졌을 걸? 지금 같은 경우도 아니라 그러면 기억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질이 있으신 분이세요. 한겨레한테 자꾸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실제 보여줬고 한겨레가 사과를 한겨레 했었죠. 기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고소를 해놓고 했죠. 하호영이 그 놓고 앉아서 그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든 뉴스타파를 가만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고발 뉴스에서도 받아서 소상하게 했고 뭐 서울의 소리도 있고 온갖 데 다 했어요. 그러면 고발해야지. 안 하면 지금으로서는 대검에서 나왔던 건 그러죠. 업무 시간 외의 일정은 알려줄 수 없다. 그걸로 끝낼 문제 아니죠. 어디서 슬쩍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래. 아니 봐봐 지금 날짜를 봐봐. 지금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짜들이 여러 개 신문에서 조각을 하면 딱딱 나오는 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2월 5일. 도대체 2월 5일 날 니네들은 2020년 2월 5일 날 무슨 일을 했니? 선거에 대비해서 이런 의문이 나오는 그 우연 찾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달도 마찬가지야. 2018년 11월 하순이라고 하는데 이날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야? 고발된 날. 고발된 날이야. 고발된 날인데 그날 당시로서는 신뢰도 1위였던 그 회사가 JTBC인데 JTBC 회장을 만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때 그 다음 날 이 삼바 사건이 윤석열 산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된 그 다음 날. 그렇지.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최근에 이재용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해서 그걸로 불기소하라고 의견이 나왔던 것과 이게 무관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무관해? 살면서 배우는 몇 가지가 있다면 절대로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나 지나가다 이런 거 우연이라면 둘이 접촉사고가 나서 만났다라든가. 아니 10몇 년 만에 갑자기 그 술집에 찾아간 거 아니야. 밤 11시 넘어서. 그런데 이 남자들끼리 밥 먹거나 술 먹을 때 누군가 하나는 취했고 누군 안 취한 사람이었으면은 누가 누굴 모시는 거죠? 취한 사람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동석하면서 어디서 돈까지 내줬어? 장소를 잡은 게 윤석열이 아는 장소를 십몇 년 만이지만 떠올려서 했었다는 거.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장소 잡은 것도 원래는 그 자기가 편한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임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하필이면 삼성바이오를 야 내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치는구나.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홍석현이 딱 나타났어. 그리고 그땐 잘한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 핑계로 조국을 갖다 썼고 그러면서 지금은 결국 삼성을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겠니? 라고 하는 얘기가 나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인 건요. 윤석열은 정말 나쁜 놈의 새끼인 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외삼촌 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르면 나갑니까? 나가면 안 되지. 안 나가는 거죠. 일단은. 야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새끼라면 이때 나가냐? 니네 바로 밑에 형사부에 배당이 돼 있는데. 그래놓고 뭐 독재가 어쩌고저쩌고 최근에 하는 말이 다 지랄을 하고 가관이에요. 있어야죠. 정말. 가짜 민주주의가 어떻고 진짜 민주주의가 기도 안 막히죠. 미친놈인 게 이런 거야. 이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조카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 외삼촌이란 놈이 만납시다 하면은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딱 기싸대기 한 날리고 끝내야 되는데. 청와대 하명 사건처럼 얘기했던 게 어딜 갔었다라는 그렇지. 이유만으로 그 시간에 공간했었다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해야 된다고 했다면 아니 지금 같은 황운하를 경우는 얼마나 씹어 돌렸어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언론사 두 군데를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넘어가요 이거를? 밖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더 사주를 만났을 가능성은 난 높다고 봐. 당연하지. 없죠. 그 지금 조중동 중에 조중을 만났어. 동 금방 까인다. 동은 안 만났을 것 같아. 다음에 나오겠지.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야. 지금 여기는 이제 인사동 땡땡땡 술집 사장님께서 뉴스타파의 취재에 응해가지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윤석열은 길길이 뛰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첩보가 있었고 확인해보니 사실이더라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아 이분들은 원래 자주 만나시는구나.
절대 아니죠. 그러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고. 수사 안 되지. 홍석현이 산 술을 먹었다. 놀랍게도 내가 이 보도 보면서 놀라웠던 건 첫 번째. 윤석열이 생김새랑 다르게 팝송을 좋아한다. 원래 이런 생김새 난 트로트 좋아할 줄 알았어. 아니, 이런 이런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네? 내 쪽으로 왜요? 하지 말고. 이런 생김새 있는 사람이 하지 말 때 더해. 의외로 자기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그 자기의 컴플렉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팝송을 막 일부러 배운다? 아베 마리아도 일부러 이거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 아베 마리아는 있지 성악 배울 때 네. 필수적으로 이렇게 거치는 코스 같은 노래예요. 네. 그리고 홍석현이 자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윤석열 팝송 부르고 기타 반주 술집 사장 해주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역술가의 대동이라고 하는데 역술가의 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네.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홍석현은 역술가를 데리고 왔나? 삼성가가 원래 그런 전통이 있다며. 지금 조규문 점술가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믿을 만한 확인 안 돼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하는 네. 그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 어디 가서 누구랑 갔다 싸워야 될 일 있으면 성수형 같이 가자 이러겠죠. 잘 네? 싸워줄 테니까. 웬만한데 성수형이 싸워주겠지. 싫어. 그래도 불러면 오겠지 뭐 딴 걸로. 그런데 정말로 뭔가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몸 잘 쓰는 친구들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 만났는데 홍석현은 자기가 잘 모르고 이미 얼굴은 알고 있지만 내가 못 보는 무언가 중앙 쪽 계열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인물 정보의 상당수의 조인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보면은 그 뒤도 엄청난 파일들이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무언가 이제까지 외부로 드러난 자료 말고 당신이 보는 제3의 눈을 보여줘라고 데리고 가서 이놈을 내가 믿을 만한 놈인가 보러 간 거죠. 여기서 이제 제 방식대로 소설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역술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필연적 관상가예요. 관상가요, 관상. 관상가인데 여기서 이제 그쪽을 좀 공부해본 입장에서 좀 약간 이 큰 줄기만 알려드리면 사주 보는 것과 관상 이런 거는 사실 통계학에 가깝습니다.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한국에서 사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사주에 기반을 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10간 12지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가불병정 무기경심 이렇게 해가지고 19강 12하면 60간지가 갑자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60갑자. 요거 해가지고 이제 대충 보면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물과 불이 어쩌고저쩌고 막 흙과 나무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이 배합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건 나름대로 과학적이에요. 그럼. 그리고 관상학도 어떤 게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데 그 송강호 나왔던 관상 뭐 이런 거 관상. 보면은 요딴 식으로 생긴 놈, 요딴 식으로 생긴 놈 그 관상의 의미가 뭐냐면 반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는 그렇지. 이런 게 원래는 있잖아. 제일 먼저 그것 때문에 왕가에서 요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통계학에 가깝습니다. 서양에선 이런 게 없다고 오해하는데요. 서양에서도 콜드 리딩과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얼굴에 미세한 움직임, 그다음에 저 양반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관상처럼 보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같은 사람도 사회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 사실 그 있잖아. 점친다는 게 기냐 아니냐일 때 50%의 확률을 갖고 맞추면 명한 놈. 안 그러면 어쩌다가 원숭이 나무에 떨어진 놈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하나가 더 있는데 나머지 점친다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건 약간 다른 개념이야. 그 신점이야, 신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기반으로만 굳이 따지자면 학문적 기반으로 따지자면 주역에 가까운데 이건 비과학적이야. 예를 들어서 뭐 점집에 갔더니 이렇게 무슨 쌀을 뿌려가지고 뭘 기대적 알아본다 하는 거는 사실 자기의 감성의 촉에 의해서 발현되는 경우가 꽤 있고 다만 신이 그런 걸 뭐 이렇게 한대잖아. 아니 놀랍게 맞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주위에 제 이야기인데 네. 이제 제가 30대 후반부터 시작했고 뭐가 잘 안 풀려 미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점집에 갔나 봐. 소위 말하면 그 점 보는 집에 갔나 봐요. 신점 치는 데가. 그래갖고 사주를 넣었나 봐. 요거 약간 과학적이긴 한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2, 3년 안에 잘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40대 중반 때까지는 안 됩니다. 단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고 되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언론 재벌이 된다. 감사하다가 아니고 욕을 했다는 거야. 당장 급하잖아. 근데 지금 그 후로 따지면 거의 6, 7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욕을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최근에 다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돌아가시고 없더라는 거예요. 야, 어떡해. 아니 어쨌든 간에 관상을 보는 사람을 데리고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하는 건 아마 역대급 비하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옛날 이거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건지 아닌 건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입구에 있는 거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능력은 모두 다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지만 이게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걸 알고 싶어하고 우리도 살면서 몇 번씩 뒤통수 맞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더 이상 실수할 수가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자. 라고 그래서 어쩌면 이미 술 먹고 취해 있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술 취하면 본성이 좀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 형,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몰라요? 재벌가의 회장들이 특히나 자기의 사업 파트너를 이제 가늠하려고 할 때 술을 먹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디서 이걸 갖다 봤냐면 동숭아트센터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동숭아트센터의 이사장님이 유명한 이 지금 현재 한국일보의 사주, 그러니까 동아그룹의 회장님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다 동아일보 동화그룹의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노하우로 사람을 보지 않았겠어요? 이분은 항상 자기랑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술을 먹여. 술을 먹이고 취하는 모습을 봐. 그래서 취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사람과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성수형은 떨어졌어 거기서? 저요? 저는 칭찬을 받으면서 들어갔죠. 술 마시고도 굉장히 젠틀하게 끝까지 다 챙겨주고 나오더라.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높은 술은 점수를 잘 받았고 먹는 걸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분의 그 특이한 이 버릇 때문에 몇몇 분들을 새벽 2시까지 수시중을 들고 그리고 차에 태워 보내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망가질 때까지 딱 있다가 그걸 보고 그리고 자긴 가. 그리고 나머지는 나보고 다 챙겨갖고 보내고 그리고 오라는 거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 홍석현 회장도 술 마신 다음에 윤석열을 보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만나지 않았을까? 여러 번 만났겠죠. 여러 번 만났겠죠. 근데 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역술인까지 대동하고 간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소위 뭐 말하면 정치적 거물로 키우고 싶다면 이 사람을 관상을 봐가면서까지 뭔가 스폰서해주고 싶은 일단 그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삼성이나 뭐 중앙홀딩스 같은 회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요. 그 지금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삼바 사건은 수사하는 척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이재용이 한 게 아니라 한편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쪽으로 가면 훨씬 더 여론전하기 쉬울 거라는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합리적인 추론이 그렇게 가도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그 삼성의 전환사채 관련돼서 해주던 판사님이 대법원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작전을 짜서 넘겼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삼성의 정보력이 너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미리 어떻게 될 건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한 번 쓰는 카드죠. 티가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슬리퍼 셀처럼 안에 숨어 있다가 꼭 필요할 때 한 방 날리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거 없이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론이 왜 그렇게 윤석열에게 편향적이었는지 조선과 중앙이 그렇게 나갔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중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윤석열 빨아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잠재적으로 누가 후보가 될 때 키워놨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딸기님이 면접 봤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기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면접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합니다. 홍석현은 수십 년 동안 킹메이커 또는 본인 킹 예.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거 사실은 지금 만약에 윤석열 그 상황이 정상적인 언론 상황이었다면 즉각 검찰총장 사퇴의 기사가 나와야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한편에서는 그러면서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던 게 그래도 나름 지가 칼잡이고 잘 나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엇나가고 있고 자기 손발이 잘렸는데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한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장모나 부인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면 꾸준하게 대선 후보군의 명단 집어넣고 우리 허가 없이는 나가지 마라고
조선과 중앙이라든가 그 밖에 수많은 게 이들은요 언제든 자기 편도 없고 적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때 노래 부르는 동영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정보력이 있는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묶여 있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럴 수도 계기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망가져가는 소위 수구 보수 세력에 그나마 유일하게 대손자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대체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가만히 있어. 경거망동하지 말고 생각해보니까 까불고.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밤의 대통령도 있죠. 있는데 밤의 대통령이 인사권자였네. 그렇지.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 만든 검찰총장이네.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이명박 봐. 이명박도 사실상 조중동에서 밀어줘서 된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기 걸 그렇게 많이 챙겨 먹었으니 참 그 양반도 능력은 능력이야. 근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걸 보다 보면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윤석열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 자기 조직을 챙기고 뭔가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게 허상이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뒤로 이렇게 언론사 사주들 만나고 쉽게 만날 수도 없거니와 만날서도 안 되는 사실 권력의 조합인데 이렇게들 만났던 게 나오고 근데도 나라가 조용해.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정도의 폭로가 나왔는데 진짜 받아서 그러니까. 쓰는 언론도 거의 없어. 거예요. 검찰이 무서운 거지.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보게 되면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질리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계속 너는 그 고생을 해보고 그러고도 네가 검찰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겁 안 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보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러나 회의가 느끼게 되거든. 가봤잖아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불공평해. 조국은 SNS도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조국은 자녀들 스펙 쌓아줬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에 당사자인 사람들을 밤에 술 처먹으러 돌아다니는 친분 관계를 쌓아도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말이 김영란법 됩니까? 위반이잖아. 이거 7만 원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은. 법 위반했는데 법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기사도 하나도 없어. 예. 정말 김영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적용도 못하는 법으로만. 자, 여기까지는 본방송이었고요. 보너스.